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도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증시,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도 그 열기가 뜨거웠죠. 이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일 시장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그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시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 이 반도체 지수가 또 한 번 상승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 상승하며 지수 견인에 힘을 더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신제품 아이폰 15 이 발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나 상승폭이 전일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상승을 하며 거래를 마쳤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치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오늘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33% 상승하면서 2,569선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오늘도 빨간불 예측이 됩니다. 0.47% 상승하며 928선을 좀 형성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예측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0.45%, SK하이닉스는 1.76%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엇보다 그 전일 있었던 엔비디아의 호실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이 반도체 업황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강보합권이 예측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보합권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73% 예측이 되고요. 삼성 SDI는 0.99% 하락하면서 60만 원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어제도 2%대 상승폭을 보였는데 오늘도 좀 힘찬 움직임이 예측이 되네요. 2.43% 상승하며 59만 원 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좀 힘을 잃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와 기아차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오늘은 0.96%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0.69%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다소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어제 정말 강력한 힘을 보였죠.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라고 1.45%의 예상 체결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이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좀 주목하셔야 하죠.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좀 지수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0.43% 상승하며 11만 7,100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HLB 0.67% 상승할 것이다 라고 형성이 되고 있고요. SM과 펄어비스 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42% 상승할 것이다 라고 우리 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꼭 챙겨봐야 할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시장 개장을 6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전에 대비하면 좋을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담아보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고요. 이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뭐 웨이퍼 위에 이제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보다도 그 반도체 업황에 따른 개선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주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2분기 영업이익이 8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이제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뭐 실적은 그렇게 뭐 다소 좋지는 못했지만은 오히려 그 선방을 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삼성전자양 매출이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삼성의 그 평택 3공장 그 신규 투자 효과에 따른 그 일부 고객사들이 내년부터 설비 투자를 대비한 장비를 좀 선구매했던 효과를 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4분기 때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디램에 대해서도 캐펙스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한 이제 AI 및 서버용의 고급 디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신규 수요 성장되는 디램에서도 계속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결국은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는 내년에 좀 어느 정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좀 상당히 남아 있다 한다면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주가 흐름들이 그 8월 초에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후에 좀 추세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은 지난 그 6월부터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우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에 지지 구간이 그 두껍게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정 구간만 하락을 할 것이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1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3공장 그쪽에 이제 효과가 기대되는 유진테크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텔레칩스입니다. 이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펠립스 업체고요. 사실상 주요 고객사는 현대와 기아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쪽에 굉장히 성장성을 보이거나 이슈가 부각받을 때마다 텔레칩스도 좀 같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시범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사실상 2분기 때 연결 기준 그 영업이익이 5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8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것이 현대차 쪽에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일본의 혼다 그리고 독일의 그 벤츠 등이 있었던 레벨 3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올 연말에 세계 최초로 그 시속 80km까지 작용되는 그 레벨 3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상용화를 좀 선보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동사가 좀 부각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이 동사와 현대차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펠립스에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텔레칩스가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제조한 그 IVI 그러니까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칩이 있는데 이게 돌핀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인 제네시스에 탑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의 그 전장 부품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될 경우 또한 자율주행과 같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텔레칩스가 연이어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텔레칩스가 지난달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용 기기 개발 및 교육을 위해서도 단일 보드 컴퓨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이 단일 보드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단자가 하나의 메인보드에 장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소형 저전력 그 컴퓨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부분이 이제 외국산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잘 된다 하면은 텔레칩스의 주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텔레칩스는 7월 중순부터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상 8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전일 그 동반 순매수세가 나오는 점을 봤을 때는 시초가로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겠고요. 목표가는 24,0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7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1일 오늘 시장 개장합니다. 자, 최근에 이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값 역시나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측대로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양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네, 우리 양시장 오늘 예측과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0.12% 상승하며 2,564선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오늘 힘차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0.16% 상승하며 925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원 내린 1,322원에서 개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지금 양시장의 종목별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표정을 다소 다르게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가 8월 내에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6만 전자, 그 6만 선을 지켜냈는데요. 이 9월에는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시장 오후장까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강력하네요. 1%대의 강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효과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는 듯해 보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화학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 0.52%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1.94% 상승하며 다소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네요. LG화학은 아까도 체크했다시피 어제도 2%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0.94% 하락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0.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하락이 좀 눈에 띄네요. 0.53% 하락하며 지금 하락 출발을 했는데 기아차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0.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의 흐름이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또 MSCI 정기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좀 나타나게 될지 종목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기 리밸런싱 날입니다. 오늘 편입되는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오션,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오션은 오늘 이렇게 0.51%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저희 다른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대형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에코프로 0.15% 상승하고 있고요. LNF는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 시장에서 이 LNF의 낙폭이 다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까 했는데 그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 MSCI 편입과 관련해서 가장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0.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 전반적으로 힘을 받은 탓인지 SM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빨간불을 켜며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0.8%, 0.12%의 강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매매 동향과 함께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 챙겨봐야겠죠. 강관우 앵커님과 함께합니다. 시장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 9시 04분입니다. 현재 업종별로 보니까 음식료, 화학, 의약품, 금융 쪽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주가 좀 오늘 중소형주보다 좀 나은 코스닥 시장 현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에 어제도 한 600억 정도 팔면서 시작했었죠. 오늘은 600억 가까이 오늘도 팔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코스닥 쪽에 보니까 말이죠. 코스닥에 1,000억 넘게 외국인이 장 끝날 때는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렇게 마이너스권으로 순매도로 간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오늘 1,733개야 순 매수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0.1%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운명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63억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보합 정도 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122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제 반정민 소장한테 좀 물어보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으로 9억 정도 약합니다. 0.17%, 삼성 SDI 0.17, LG화학 0.17. 그래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되는 쪽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좀 잦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조금 활동성이 조금 활발하지 못합니다. 에코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46억 프로그램 순매도를 하면서 0.4% 상승에 불과하고 어제 에코프로비엔, LNF와 더불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1억 정도, 등락률 0.15% 이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코스피 중에서 가장 프로그램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2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프로그램 순매수는 오늘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이름들이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고 여러 쪽에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큐렉소 이런 순으로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프로그램 순매수 쪽에서 1등인데 반면에서 삼성전자는 매도 쪽에서 지금 1위입니다. 83억 정도 프로그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팔면서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HBM 관련하고 AI 관련돼서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지금 65억, 49억 이렇게 나오면서 1%, 1.7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반정민 소장님 오늘 물어볼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좀 행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주가가 활발하지 못한데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활발하단 말이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끌고 가면서 AI 관련돼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좀 HBM 쪽으로 좀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 HBM3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HBM3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러한 엔비디아 쪽에 굉장히 만약에 포커스가 쏠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BM3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차세대 그 HBM4에 대해서도 2025년 양산 추진 소식을 좀 밝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우위권에 있기는 하지만은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이 부분들을 빨리 따라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투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행정부가 그 AI 반도체 수출 일부를 그 중동 쪽에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하게 내용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의 부분들은 이게 좀 영향을 좀 일부는 받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직접적으로 계속 좀 거래를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2024년까지는 공급 물량을 다 지금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물량을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에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의해야 할 점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한 12만 2천 원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13만 원을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그 교환 사채에 대해서도 13만 원을 좀 책정을 했다 보니까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주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경우에는 13만 원에 대해서도 좀 구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뭐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한다면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호흡을 잡아가시면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롱숏 하는 입장에서는 롱을 이제 SK하이닉스 가져가고 숏을 삼성전자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볼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AI 관련주 계속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나요? 최근에 좀 많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네, 사실상 AI 관련된 이슈는 결국은 엔비디아와 같이 좀 연결이 됐었던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동시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까지 같이 좀 부각이 받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 거래일 때 굉장히 좀 하락은 했지만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재차 올려줬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금 최근에 그 마음 AI로부터 좀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 AI가 그 신사옥을 좀 어느 정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삼성과 현대 쪽에서 그 마음 AI의 신사옥을 좀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각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기술력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력을 좀 체크를 해본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협력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도 있고 뭐 마무리 쪽으로 봤을 때는 M&A 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AI 산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지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도 로봇과 AI 쪽에서는 계속 좀 포커스를 잡고 또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 성장과 같이 협력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실제 이 대기업과 관련된 협업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기업들을 우선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의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모멘텀으로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대기업과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기업들 중에 뭐 네이버든 삼성전자든 뭐 여러 가지 그 대기업과 같이 맞춤형으로 MOU를 체결을 했든 협력을 구상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또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이폰 15 출시가 9월 12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폰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 LG노텍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강하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 보합까지 내려왔고요. BH 마이너스 0.6%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화전저도 마이너스 0.5%.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애플 쪽에서는 말이죠. 이게 어쨌든 아이폰의 출하량이 조금 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가이던스를 좀 줬었고 어제는 뭐 AR 관련돼 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애플 주가 행보하고 우리나라 좀 애플 관련주들의 행보 약간이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애플이 그 아이폰 15가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들 통해서 이제 밤 사이에는 사실상 애플이 1.92%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 주가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다소 지금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경우에는 그 완성품을 통해서 이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신제품 모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그 BH든 LG 이노텍이든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품을 공급을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의 모든 수요의 일부 해당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기존에 이제 좀 지연이 되네 마네라는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다음 달에 좀 출시를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모멘텀은 남아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가기에는 결국 아이폰 수요가 얼마나 이제 급증하는지 이것에 따라
굉장히 좀 집중도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LG 이노텍이든 BH든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모멘텀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진행을 하신다면은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면서 내년에 그 뭐 XR이나 VR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부각됐을 때 그때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나는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어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아이폰 출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만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만 하나 좀 물어볼게요. 날씨가 추워지는 거가 이제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배당주 지금부터 슬슬 봐야 될 거 어떻습니까? 예, 배당주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2월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또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지금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 좀 궁금했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시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상단에는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오게 되려면은 결국에 이제 환율이 어디까지 안정화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전히 좀 원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수급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오늘 이제 8월의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8월에 우리 장세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주도 업종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테마주들의 급등락폭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었던 이런 시장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해 보자면 이런 테마주들의 이제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고 또 단기적으로 재료도 굉장히 빠르게 좀 소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이제 유커와 관련된 업종들, 네, 그리고 헬스케어 쪽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서 주식시장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좀 특징을 보자면은 결국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이 좀 주도를 했었죠. 근데 두 가지 이제 업종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밸류 쪽으로 봤을 때 부담이 덜한 곳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올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이외에 소부장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게 바로 헬스케어 쪽입니다. 네, 헬스케어 역시도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업종 평균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호텔신라 이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수급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살펴주셔서요. 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반도체 업황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소외됐던 헬스케어 분야 저평가 종목 위주로 매수를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핫한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개장 특징주로 떠오르고 있는 5가지 종목입니다. 1위로 이수화학, 그리고 2위로는 한화오션, EN플러스, 유한양행, 효성화학까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코스피 시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입니다. 1위로 LNF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짝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은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라닉스, 오성 첨단 소재, 크라우드웍스까지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코스피, 코스닥 각각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5가지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종목을 집중해볼까?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핫하게 그 힘을 이어줄까?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선 코스피 지금 강력한 종목 가운데 원픽으로 꼽고 계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EN플러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EN플러스 같은 경우에 사실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군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5년 연속 적자고요. 그리고 이제 적자 축소가 아닌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큰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종목군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까지도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흑연에 대한 국산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정하고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뭐 리튬 이런 쪽 관련해서 사실상 실적 좋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들고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분들은 가격 전략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가 뭐 7,93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7,9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상단은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 관점에서 한 10,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우선은 7,000원 이하대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어떤 하방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꼭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 EN플러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2차 전지 흑연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미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실적이 그리 단단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보다 더 짧은 호흡으로 이슈를 기다려보면서 차분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900원대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을 목표로 차분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코스피 시장의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볼까요?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5가지 종목입니다. 특징주로 올라온 종목들, 지금 뭐 상한가에 등극하는 종목도 있고 상한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도 있네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JYP 엔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주가상에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K-팝의 열풍은 뭐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해외까지도 좀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터 업종의 어떤 중장기적 성장성은 굉장히 저는 좀 밝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저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모멘텀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리오프닝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월드 투어 횟수라든지 콘서트 횟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11만 7,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부터 뭐 10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14만 5천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기업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오늘의 원픽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K-팝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부터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10만 원대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관우의 증시구 따라가 봐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시그널을 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따라가 봐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 어떤 시그널을 주실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금융지주를 잡아주셨네요.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배당이죠. 그리고 배당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그 주가 자체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익 실현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죠. 바로 이제 신주 상장을 하게 되면서 주식 수가 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지금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추가적으로 이제 소강 예정까지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에 대한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 상승에 있어서 어떠한 부담 요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주가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식 수는 증가를 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분율 상승으로 또 이어진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자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부분인데 사실 올해 실적은 예상치보다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결 순이익이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완전 자회사를 또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종합금융이나 사실 우리 벤처파트너스 역시 실적이 장기적으로는 좀 부진하다라는 점에서 회복까지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자산 증가는 지금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비용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내년부터는 순이익이 한 2%가량 또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은행 금융주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제 배당 매력이다라는 건데요. 최근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배당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좀 기대치보다 살짝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략 이제 예상치로 배당 수익률이 한 8%가량 또 이제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연말까지 배당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테마주들의 어떤 수급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고 여전히 좀 주도 업종이 좀 부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도 연말까지 보게 됐을 때 하나의 좀 대안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일단 가장 매력적인 것은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부담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11,71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짧게 12,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금융지주 잡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배당 이슈로 좀 매력적인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이럴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빠른 움직임은 아니겠지만 현재 가격도 공략이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짧게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고려아연도 우선 따라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오전 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고려아연 역시도 지금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수익성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동안 아무래도 좀 아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기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사실 아연뿐만이 아니라 뭐 금, 그리고 은이나 비철 같은 이제 금속물들을 또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제 금속물 가격에 있어서 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시장에 또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바로 2차 전지용 니켈 재련소를 또 착공을 하겠다라는 또 소식들이 네,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협력사가 지금 바로 세계 최대 금속 거래 업체인 이제 티라파고라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조 정도 가량 되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번 프로젝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실 생산량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대감 정도는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이제 산업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일단 이제 고려아연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아연이라든지 금 가격에 관련해서 이런 이제 실적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업 다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줄여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은의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아연의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수출 비중이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원달러 강세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환율 수혜까지도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이제 회복세에 이제 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회복세에 들어섰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기대감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 역시도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아직까지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눌리고는 있지만 뭐 크게 눌리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4만 3천 원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54만 3천 원 이하대에서 50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실적 부분을 봤을 때 기대 실적을 이제 본다면은 최소한 65만 원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48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지만 손절보다는 웬만하면 조금 하반기까지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고려아연 잡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니켈 관련주인 고려아연인데요. 오늘 따라가 보자라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저평가된 기업이어서요. 이 시점에서 저점 매수 공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따라가 바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세방전지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인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세방전지 따라가 볼까요? 네, 우선 세방전지도 굉장히 지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좀 올라가면 어쩌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도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적자 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수익성을 대폭 향상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방 리튬 배터리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상반기 순이익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 상반기 추세로 본다면 사실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관들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현재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중 바닥 이후에 상승 랠리가 좀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이제 굉장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한 10배에서 뭐 많게는 20배까지도 상승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고 사실 그만큼 지금 조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급들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 바로 다시 한번 이제 폐배터리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세방전지 역시도 2차 전지, 차량용 이런 축전지를 또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전기차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배터리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결국엔 비례하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의 어떠한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소재 쪽보다 밸류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사실 그동안 놓치신 분들은 현재 이미 많이 올라있는 이런 소재 쪽보다는 배터리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귀한 그런 시장인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가 있을 때보다 바닥에 있을 때 항상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있다라는 점에서 좀 하반기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58,800원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틀 동안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9,200원대 이하에서부터 5만 원대까지 이제 분할 매수 구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최소 적정 주가는 한 75,000원대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제 5만 원 이하대 깨지면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웬만하면 좀 이 종목도 모아가시는 전략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따라가마러 세 번째 종목으로 세방전지 잡아주셨습니다. 유독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확장에도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여집니다. 역시나 또 바닥에 위치한 종목인지라 지금부터 이 59,200원대 이하에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 후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코스피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4종목으로 유진테크와 텔레칩스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라가 마러 종목으로 우리 금융지주 고려아연 세방전지 잡아주시면서 매수 의견에 오늘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 지금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힘이 조금은 빠진 상황입니다. 0.07% 하락하며 2,559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잘 지켜줍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59%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끝까지 서울경제TV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